안녕하세요. 배달앱 신뢰성 강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성대학교 권용빈입니다. 2020년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은 조금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를 보시면 여기 각주가 있고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동향 조사를 보시면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증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7,121억 원이고 2020년 3월에는 12,51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5.8%의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혹은 작년 말부터 있었던 코로나 사건 이후로 배달 음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 앱을 이용하여서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요. 2019년 12월 13일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요기요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배달의 민족을 합병하게 되면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따라 독점을 우려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고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자체 개발 앱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독점이 일어나게 된다면 현재 배달원이 부담하는 수수료 혹은 점주가 플랫폼에 부담하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공정하게 선정되지 않을 확률이 있고요. 또 그런 비용의 증가는 결국 주문을 하는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달 근로자의 인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 배달 근로자를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달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어떤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역시 독점이 되게 된다면 쉽게 처리될 수 없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짓 주문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뉴스 자료고 여기 밑에 각주가 이제 출처가 되겠습니다. 왕따 피해자 괴롭히려 닭강정을 33만원어치 거짓으로 주문하였다. 115만원어치를 거짓으로 주문하였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응 방법이 확인 전화인 것인데요. 근데 사실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점주가 편하게 주문을 받고 주문하는 사람도 편하게 주문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주문을 할 때마다 그 확인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확인 전화를 받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대응 방법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배달 거지라고 불리는 신조어입니다. 신종 밥도둑 배달 거지를 아시나요? 배달 음식 빼먹는 배달 거지. 네, 보시다시피 배달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배달 거지란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배달을 마치는 게 아니라 배달 음식을 몰래 빼먹는 일부만 몰래 빼먹고 아닌 척 덮어놓고 요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유로는 좀 접근성이 쉽다는 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 음식 서비스 시장이 확 커지면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플랫폼 산하에 있는 배달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리가 그래도 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하지만 자기 장비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배달 대행 업체에서 문제를 발생시켜서 잘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록들이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특징
아직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되지 않은 탓에 이런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으로 안심 스티커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음식의 포장을 잘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제한적이고 음식 뭐 상태나 아니면은 뭐 만약에 개봉이 어렵게 만들어 놨으면 소비자도 개봉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한이 있고 배달원 리뷰를 작성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플랫폼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속해 있고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배달원 리뷰와 관련된 문제로는 배달원 리뷰를 하였을 때 그것이 이제 배달원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가고 고객이 직접적으로 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달 플랫폼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배달원에 대한 평가가 리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좀 없고요. 지금 그런 이유는 플랫폼이 배달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 때문에 좀 이용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새로운 배달앱입니다. 배달앱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오너가 점주가 되고 딜리버리맨이 배달원 그리고 커스터머가 고객이 됩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는 세 파티는 그렇게 세 가지가 되고요. 다만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파티는 노드들은 점주만 그렇게 이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배달원이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앱을 주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네트워크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면 핸드폰으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특성상 이 배달원이든 점주든 고객이든 발생시키는 배달은 하나거든요. 이 세 파티가 협력해서 하나의 주문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주문은 점주에 의해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 또 점주의 경우에는 이 배달 앱을 사용할 때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기랑 연결해서 컴퓨터로 또는 데스크탑 버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유지에 더 유리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유지 비용이 절감되고 또 이렇게 기존의 방법과 달리 배달앱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배달앱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수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좀 구분드려서 말씀드리면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중복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제 전문 용어는 아니고 어떤 용어로 깃발 꼽기라고 하는데요. 점주가 좀 자본이 있는 점주가 홍보를 위해서 깃발을 동시에 자신의 점포를 여러 지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은 고객에게 노출되는 방식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점포가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포를 많은 곳에 등록한 사람은 그 많은 곳에서 각각 가까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손해를 보는 것이 뭐냐? 실제 거리와 다르게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 선택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 거리에 따라서 배달원들의 페이가 결정된다거나 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그에 따른 불공평함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방식을 잡으려면은 플랫폼 쪽에서 잡아야 하는 건데 플랫폼에서는 사실 중복 등록을 하게 되면은 돈이 이제 2배, 3배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딱히 제재를 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객들도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요기요의 문제점입니다.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요기요의 가장 상위의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상위의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경매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 경매 시스템의 문제점이
경매 입찰액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입찰액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입찰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뭐 이전 입찰액, 이전 낙찰액 대비 적당한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입찰자만 존재한다면 사실 엄청 적은 금액을 넣더라도 광고 효과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여러 명이 입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입찰액을 처리할 경우 이제 비용적으로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이 경우에 불투명한 경매로 사실상 필요 없는 비용이 그러니까 플랫폼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먼저 블록체인에 자신의 점포를 등록할 때에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복 등록이 감시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점포들 사이에는 경쟁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복 등록을 할 경우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들,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통해서 중복 등록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가능하고 두 번째, 점주의 투명한 광고료 설정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앱 방식에서는 점주가 광고료를 임의로 설정하게 됩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설정했다고 하면은 그 1,000원을 설정했다고 하면 그것이 공개가 되며 또 다른 사람이 2,000원을 설정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위쪽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이제 점주의 경우에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자신의 뭐 근처의 가게 중에 자신의 경쟁 업체가 없다. 그렇다면은 굳이 수수료를 광고료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것이고 뭐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칭했냐에 따라서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가격만 매칭하면 되는 뭐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또 투명한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광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달 근로자의 인권 문제인데요. 현재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근로자 사이에 모호한 위치에 있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B5 법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배달원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칭하며 이를 이제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법을 많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 사업자로서의 성향이 강했는데요. 그 이유는 배달 플랫폼이 배달 업무를 받고 그 받은 업무를 개인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로서의 배달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배달 앱 그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배달원 시스템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로서 배달원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서 배달원은 개인 사업자로서 일을 하게 되고요. 업무 위탁 관계가 아닌 제3자 합의 관계 배달원과 점주 그리고 소비자 3명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의 배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둘이서 계약을 만들고 그것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이 다 합의를 하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로자적인 요소가 아예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잘 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띠는 곳에 예를 들면 배달 대행 업체 같은 곳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배달 업무를 하게 되면 갑을관계가 존재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이 배달의 민족에 들어갔는데 일을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배달 업무에 대해서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명한 뉴 배달 앱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을 수주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근로자여도 어느 곳에서 근로하든 불공정한 그 제재를 받지 않고 일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또는 근로자로서 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 근로자의 인권을 각각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거짓 주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거짓 주문을 대응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그 방식의 이제 편의성을 해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새로운 앱에서는 거짓 주문을 대응하기 위해서 점주에 의해서 주문 기록을 관리하게 됩니다. 점주는 소비자가 주문했던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전혀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 주문을 하다가 이번에 이 지역에서 주문했을 경우에는 확인을 한다거나 혹은 기존에는 1인분만 시켰던 사람이 갑자기 17인분을 시킨다거나 이런 기록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전화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비용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개된 네트워크에 주문 기록들이 다 공개되게 된다면 이쪽 집이 비었다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주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집이 장기간 비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점주만 볼 수 있도록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채널 기능을 통해 분리하여 점주만 이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배달앱, 아까 말씀드린 신조어 배달거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배달거지 대응 방법으로 안심 스티커 같이 음식에 직접 스티커를 붙여놓는 방법이 있지만 음식의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든 음식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그것을 파괴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커를 또 갖고 있으면 먹고 난 다음에 붙이거나 이런 방법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이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달원 자체를 리뷰 기능을 통해서 막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리뷰 관리가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배달원이 현재 이제 많은 수요를 갖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뷰를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또 일을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리뷰 관리가 소비자에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배달앱에 이제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클레임을 하는 방법, 배달원을 클레임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주에게 클레임을 거는 방법이 있고요. 점주는 클레임을 걸었을 때 직접 배달원에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점주는 사실 의뢰 관계에 있습니다. 자신의 점포에서 발생한 배달을 맞지 않게 되면 자신이 손해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절차를 밟기 위해 이제 배달 플랫폼에 연락을 하게 되고 그 배달 플랫폼이 배달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 플랫폼에다가 직접 전화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존재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많고 또 직관적인 보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배달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 오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배달거지 대응 방법은 리뷰 기능을 쓰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네트워크,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원 등록을 마친 사용자만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배달원은 고유한 값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고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한 곳의 리뷰로서 투명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리뷰 시스템을 사용했을 경우 즉각적인 페널티를 받을 수 있고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또한 장점이 되는 것이 이제 배달원의 태스크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리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원이 어떤 음식을 배달했고 그 음식에 대해서 리뷰를 내릴 때 그것을 증거를 남겨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배달원이 여러 개의 업무를 동시에 받았다라는 정보들도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 3-4개의 배달을 동시에 받아서 이제
한 명의 고객에게 되게 늦게 배달 음식이 도착했을 경우 그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더라도 태스크를 기반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태스크에 없는 리뷰일 경우에는 또 제한이 되고 이 소비자의 경우에도 등록된 소비자이기 때문에 허위 리뷰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도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합리적이고 태스크를 이용해서 합리적이고 또 투명한 리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달 거짓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